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무렵 서울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의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주말 아침, 딸과 사위는 평소처럼 빈손으로 제 아파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김치 냉장고에 있는 김치도 좀 챙기고 애 맡길 구체적인 날짜도 못 박으려고 왔겠지요.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경고음만 계속 울려대니 당황했겠죠.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고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엄마,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 저 소란을 피우니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건 제가 아니라 낯선 중년 부부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서 행패해요? 딸이 기가 차서 물었겠죠.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 우리 엄마 집인데요? 그러자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며칠 전에 매매 잔금 다 치르고 우리가 이사 왔어요. 전 주인 할머니는 이민 가신다던데요? 딸과 사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민? 엄마가 이민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넋이 나간 그들에게 집주인이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따님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뜯어보았죠. 제가 공항 가기 전날 밤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였습니다. 내 딸에게 너희가 나를 엄마가 아닌 공짜 베이비시터이자 물주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 참 많이 울었다. 없는 셈 치겠다고 했지?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이 집은 팔았다.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제 한 푼도 없다. 어차피 나는 너희에게 돈 밝히는 노인네니까 진짜 돈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직접 써보며 살련다. 손주는 너희 자식이니 너희 힘으로 키워라. 남의 손 빌리려면 300만 원 든다고 했지? 너희 월급 아껴서 그 돈 내고 써라. 나는 그 300만 원으로 매달 나를 위해 쓸 거다. 다시는 찾지 마라. 나도 내 인생 찾으러 간다. 편지를 다 읽은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당장 눈앞이 캄캄해서 울었을 겁니다. 그동안 믿는 구석이었던 엄마 찬스가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딸은 출근해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지만 요즘 세상에 믿을 만한 한국인 도우미는 월 3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그 돈을 내고 나면 딸의 월급은 반토막이 납니다. 게다가 입주 도우미를 쓸 방도 없습니다. 대출받아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계획은 제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되면서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허리 아픈 시어머니가 애를 봐줄 리 있나요? 부부 싸움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을 심하게 해서 그렇다. 당신이 사업 자금 땡겨 쓰려고 작당한 거 엄마가 안 거다. 서로 내 탓하며 밤새 소리를 지르고 싸웠답니다.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말이죠. 결국 딸은 복직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외벌이로 전락했으니 생활도가 닥쳐왔겠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엄마표 반찬도 용돈도 끊겼으니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듯한 가난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반면 저는 어땠을까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 눈앞에 펼쳐진 리조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연이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더군요. 아,
숨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평생 맡아온 밥 지는 냄새, 퀴퀴한 집 냄새가 아니라 진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호텔 조식으로 나온갖 구운 빵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일 뭐 하지? 라는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필요도 없고 자식들 전화 기다리며 가슴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패키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여사님, 혼자 오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 김영순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기분.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끼고 거리를 걸으니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저를 보고 미소를 치더군요. 돈이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식한테 퍼부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더니 나를 위해 쓰니 이렇게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융프라우의 만년설을 보며 와인을 한잔 하는데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랍니다. 제발 엄마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엄마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전해달라고요. 변호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메시지라도 전달해 드릴까요? 저는 와인잔을 흔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전해주지 마세요. 저한테는 딸이 없습니다. 5년 전에 죽은 남편 따라 다 잊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접근 금지에 신청하기 전에 꺼지라고 전해주세요. 매정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식을 독립시킨 겁니다. 스스로 밥벌이하고 스스로 애 키우고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법.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수업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저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지금은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타운하우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맛집을 다니고 저녁에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즐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자식과의 연을 끊고 얻게 된 진짜 깨달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노후 행복의 제1원칙. 그게 무엇인지 마지막 편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발 그 걱정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가슴 벅찬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다음 영상 클릭해 주세요. 제 인생의 2막, 아니 진짜 1막의 마지막 창을 함께 넘겨주시죠.